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온도차가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수가 지수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좀 더 들어가서 보더라도 추세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섹터와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요즘인데요. 이런 만큼 시장의 쏠림 너무나도 빠릅니다. 이 시장의 선택을 따라가는 전략 어떤 걸까요?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죠. 주식오락관의 오늘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코스닥의 기세가 정말 강합니다. 코스피는 저항선에 부딪히고 그리고 지지하려는 그런 좀 무거운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면 코스닥은 장중에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8거래일째 상승하면서 931포인트에 올라섰는데요. 이러다 보니 천장이 10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설레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코스닥에 지치지 않는 힘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빠질 수 없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2차 전지의 주축이 되었던 쪽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좀 수급이 보였는데요.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리사이클 산업에 뛰어드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해서 관심을 받아가야 될지 더해서 지금 부진한 테슬라의 성적표를 받아들인 시점이고요. 대거의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화해 내갈지 그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와 함께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쪽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번 주에도 AI 그리고 플랫폼과 엮여서 모멘텀을 좀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섹터인데요. 본격적으로 바이오의 시기가 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다만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이기도 하고 7월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시간 구간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 일부에서 풀어드리고 그리고 종목도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MOU가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지속된 장마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이런 수혜복구와 관련해서 또 장기적으로 해외 수주를 늘리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이 또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자리다라고도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일부에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방송 더욱더 즐겁게 시청해드릴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시면 1초 만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의 최근 공략주 현황인데요. 전문가님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까지 샅샅이 다 봐주시고 종목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굵직하게 쌓아주시기 때문에 이런 탄탄한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3거래일 만에 무려 31% 넘는 수익 담아주셨고요. 마음AI는 더 짧습니다. 당일로 22% 수익 실현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마음AI 어제 또 재공략을 해주시면서 5.25%를 추가해 주셨고요. 어제 수익 실현해 주신 종목이 하나 더 있죠. 코아시아도 5.61% 확인됩니다. 특히 오픈룰은 84%가 넘는 당일 수익으로 신규 종목 공략은 물론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SM, 또 제약주가 또 있습니다. 삼성제약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까지 대형주, 중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 좀 더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인호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밀착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하단에 이렇게 생긴 QR코드가 방송 내내 나갈 겁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요. 영어로
첨부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가져와 주신 필살기 종목 2개뿐만 아니라 장중에 포착돼서 알려드리는 그런 노란톡 공략주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7월을 좀 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포인트 가져가 봐야 되는지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입니다. 자, 한 주 편안하셨는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 지역이 워낙 많아서 제가 방송을 하기에 조금 그래도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면서 시청을 좀 하시는 게 좀 저한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고 뵙는데 좀 띄엄띄엄거리죠. 어쩔 때는 목요일, 어쩔 때는 금요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요즘 저 웬만큼 이제 빨리 많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에게 좀 많이 보여주면서 저의 이제 포트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도 좀 알려드리고 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최인호입니다. 최인호고 뭐 어차피 검색하면 뭐 네이버 검색하면 최인호 많이 나오니까 제 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시장의 어디 보면 분위기를 한번 조금 이렇게 뭐 많은 뭐 아까 전에 방송이다 보니까 몇 시간마다 앞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줬지만 저는 약간 좀 크게 좀 봐주겠습니다. 이 다우지수가 8거래일째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35,060일이 지금 이 미국의 지금 증시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지금 경제 시장이 호황입니다. 호황.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골디락스라는데 골디락스라는데 이 골디 같은 골드와 머리 락을 갖다가 혼합해서 보통 많이 쓰는데 이게 언제 때냐면 제가 대학교 때 군에 제대하고 그 1990년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조금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대화가 될 수 있죠. 이 골디락스는 뭐냐면 우리는 IMF 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 달러가 2,000원까지 올라가고 저도 뭐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유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게 큰 좀 힘이 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미국은 골디락스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경제는 엄청 올라가고 슈팅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와 내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박스 구간을 하면서 이 시장의 흐름이 밸런스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골디락스는 옛날부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쓸 때 이 시장하는데 지금 어디가 그러냐면 이 다우존스 뉴욕 증시니까 미국과 그다음에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됐다는 뜻이 뭐냐면 그다음에 캐나다 옆에 있는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의 영국, 그 다음에 요즘에 되게 좋아요 흐름이 프랑스, 요즘에 둔화적인 독일, 닥스, 독일. 여기는 커플링입니다. 커플링. 미국 경제와 커플링이에요. 우리는 전일 미증시를 열심히 보고 시장을 보고 아침에 장을 8시 40분에 딱 동시효과 딱 하면 미국과 전혀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캐나다라든지 영국, 프랑스가 영포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어찌 보면 경제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둔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 시청자님 분들도 좀 약간 애매하실 게 있어요. 바나나가 하나에 1,000원을 냈어. 근데 내일 되니까 2,000원이 돼. 그 다음날 3,000원이 돼. 근데 올라가는 속도, 그러니까 매달 측정하는 속도의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바나나 전에 1,000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봤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이 3,000원이 되는데 뭔 소리 말하노? 3배 올랐는데 하지만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은 1,000원이고 이번 달에는 50% 올랐고 지난달에는 비교했을 때 한 30% 올랐고 해서 그 기준을 삼는 게 지표예요. 그러니까 지표는 사실은 시장과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건축공학과 교수님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공식대로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제도 지표가 시장과 약간 다른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는 기본적으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S&P 같은 경우 500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올라간다. 5천까지도 올해 뭐 본다는 낙관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 경제 시장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잠깐 차트를 잠깐만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2,600에서 계속 이 안에서 박스 구간을 돌고 있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고 계속 한번 맞고 내려오고 리바운드 치고 또 맞고 올라가고 리바운드 치고 오늘도 2,600까지 되고 이 구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체적인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정체적인 구간. 그러면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은 다르지만 우리 경제는 우리 나름대로의 경제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까지 3분기 때 상당히 좋았던 게 뭐였습니까?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소부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를 주도하는 섹터예요. 주도. 수급이 팍 돌고 있고 무조건 보면 그냥 차트를 보면 그냥 계속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저희 조정이 거의 없는 이게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패밀리들이 언제? 지금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부터 제가 방송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또 뭐 LG전자, 뭐 삼성 SDI든 LG화학이죠. LG화학, 삼성 SDI든 2차 전지 주도주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실제로 그만큼의 주가는 슈팅이 올라갔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까? 저는 약간 이쪽은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이오처럼 그냥 묻지마 그냥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금양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말하는데 금양이 지금 시총이 6조랍니다. 6조가 넘었습니다. 11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뉴스가 공중파 뉴스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거론을 했는데 그렇게 말 떠들어도 기관들은 또 오늘 오전장에 일제히 또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은 그 아무리 분위기를 한번 타면 대시세를 타면 시세를 타면 올라가는 이 흐름은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식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식을 하려면 매일매일 장을 열려요. 매일매일 장을 열리니까 항상 공부를 하시고 모르면 책을 보고 요즘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뭐 네이버 같은 데 지식관 들어가면 상당히 배울 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모를 때는 항상 체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항상 시장, 뉴스, 우리가 말하는 뉴스라 불리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동서남북을 항상 다 살피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제가 오늘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바이오예요. 바이오인데 바이오와 제약이 지금 움직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이오하고 제약이 3거래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뭐 일동부터 시작해서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계속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었거든요. 자, 움직임은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근데 움직임을 캐치를 해야 돼요. 캐치를 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거는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바이오 전공을 했고 바이오 쪽을 잘 알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 조금이나마 이 바이오가 지금 움직인다. 그러니까 곰이 겨울잠을 자다가 갑자기 등에 가시가 박혔는가 봐요. 살짝 몸이 이렇게 흔든다는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는
우리는 절대 지금은 지수는 보지 말자. 지수 보면 뭐 할 겁니까? 2,600, 2,700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시청자님들이고 모든 분들이 다 마이너스, 많게는 40% 종목당, 어떤 종목은 20%다 지금 들어가서 지금 다 물려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형 종목이든 뭐든 지금 수급이 도는 쪽에만 계속 상승세만 올라가고 다른 대형 시총이 지금 상위를 보더라도 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고점 대비 다 40%, 20%씩은 이 정상적인 겁니다. 20% 정도 물렸다? 너무너무 주식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는 40%도 넘게 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하시면서 시장은 그냥 대응을 하자. 절대로 지수를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종목이라든지 지금 시장의 분위기만 가자.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코스피가 제 아무래도 코스닥 코스피 다 해봐야 2,000조에 2,000조. 2,000조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AAPL 보통 우리 해외 주식 하신 분들이 코드가 AAPL이라지 않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얼마일까요? 4,000조 가까이 돼. 4,000조. 3,900한 7조가 되니까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 종목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두 번을 사고 남을 정도로 대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주식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장에 살고 있고 저도 이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생물입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 때문에 항상 지켜보면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좋은 섹터에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 증시 상승 랠리와 달리 조금 우리 시장은 답답함에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주도주만의 장세 속에서 다음 주에 있을 이 실적 발표 객관적으로 보자 이렇게 짚어주셨고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해보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제약바이오주에서 조금 알찬 종목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건 또 덤이겠죠.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상단에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시면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냐면 바로 수익률표에 답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수년간의 매매 경력으로 남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묵직한 비중으로 빠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바이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자 하셨는데 현대바이오 보시면 단 3거래 만에 31% 가져와 주셨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12%, 삼성제약은 당일로 8% 넘는 수익도 챙겨주셨고요. 이번 주에 마음 AI 재공략해 주시면서 22%에 5% 더 추가해 주셨고 코아시아도 어제 수익 실현해 주시면서 5.6% 챙겨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 더해서 또 수급까지 기술적인 분석을 함께 봐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번 주에 어떻게 이렇게 두 개나 10% 가까운 수익을 또 챙겨다 주셨는지 수익률 리뷰를 또 챙겨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께 약간 수익적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까나리아 바이오 때는 그냥 까나리 액체에서 까나리 왜냐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말 자체가 길다 보니까 그냥 까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 제가 여러 번이 들어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저께도 잠시 들어갔다가도 일단 조금 이게 약수익을 하고 나왔고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이제 시장 자체가 바이오든 뭐든 세상은 무조건 챗GPT라든지 모든 이제 그런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판도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 판도 바뀌는 일 중에서 우리 말하는 이는 마음 AI 같은 이는 종목들은 시총은 작고 어찌 보면 펀더멘탈적으로는 최악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기대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두산 엘러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원전, 방산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중에 특히 원전 같은 전기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적소적 위치에다가 진입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수익은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면 어느 시간만 푹 지나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오픈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예,
공모가를 시작해서 400%를 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시초가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것도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 어찌 보면 재수로 들어간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오픈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시초가에 그냥 바로 25분 만에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뭐 코아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 지금 이슈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꾸준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선 ENT는 제가 이렇게 재해 관련된 홍수 피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일부 정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종목들은 이 뭐 기간론이라든지 시간론이라는 어디 보도 지표에서 보면 꼭 한 해 주고 7, 8월 달에 한번 큰 대시세를 한번 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단하게 약수입으로 해서 3.7% 났지만 이 수익이 3.7%가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저는 비중이 그냥 우리 필사기 돈이 20% 비중 들어가고요. 보통 10% 비중 담 10%. 그러면 다른 보통 이렇게 리딩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 3%면 저는 7배. 그러면 7배면 20일이면 거의 그냥 30% 수익이에요. 30% 수익. 밑에 같은 경우에도 뭐 3, 6, 18% 수익. 그러니까 비중을 굵직굵직 들어가고 그다음에 종목을 남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무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사기 종목 같은 경우도 몇 종목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너무 이렇게 냉장고 같이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수익률은 곱하기 그냥 7로 하시면 됩니다. 7로 곱하기 7. 왜냐하면 저는 10%에서 20%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포토를 갖다 제시하자면 작게 가고 단기와 수익과 이런 것들을 중장기를 잘 파악하자.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아시라든지 보면 이렇게 회원님들이 신호를 주면 바로 진입해서 바로 수익 나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시고 코아시안 바로 나왔고 어제 다 정리한 겁니다. 또 왜냐하면 정리한 거고 좀 더 길게 보고 싶었지만 시청자분들은 빠른 수익을 원하잖아요. 빨간 맛을. 그래서 고추장 맛을 원해서 제가 수익을 빨리 진입해서 내드리고요. 자, 마음의 같은 경우에도 며칠 안 돼서 일단은 차트가 누운 각이지만 일단은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일단 21선은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단기냐 장기라든지 골든크로스 단기 골든크로스 그다음에 장기 골든크로스 같은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보통 리딩할 때 한번 쳐드리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청을 하시면서 좀 교육으로서 이렇게 느끼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 자랑하기 꿀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자랑을 제가 또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종목을 많이 가져가지 않으시고도 마음 편히 수익을 내주는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는데요. 이번 주에 코아시아 5.61%, 마음 AI는 재공략하셨죠. 5.25%를 추가하시면서 27% 가까운 수익을 한 종목으로 챙겨주셨고요. 오픈롤은 상장 첫날 진입하시면서 무려 84%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중형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모두 매수, 매도 타점 안정적으로 잡아주시면서 노란 톡방 안에 계셨던 분들과 함께 누리셨던 수익률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나도 저런 수익률 가져가고 싶다,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굵직한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따라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시면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내 계좌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꼭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구나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서 어떤 관심 섹터를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힌트를 좀 전에 조금 듣긴 했는데 자세히 좀 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관심 섹터인 제약 바이오, 이 바이오를 이야기한다면 영어로 우리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인데 이거를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일 아침까지 같이 식사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저는 할 이야기 너무 많았어요.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반기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코로나19 때 상승한 이 바이오와 지금 현 시점의 2차 전지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자, 바이오는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작년부터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근데 이거 무시 못하는 게 코로나 때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한 몇 프로죠? 한 거의 뭐 20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이 현 시점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라든지 그런 경우부터 시작해서 다 10배 이상, 다 20배씩 넘게 오르고 그다음에 리튬 관련 종목 같은 경우도 30배 이상 오른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과연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우상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우리가 코로나 때 예측을 못했어요. 전 세계가 모든 게 멸망할 줄 알았어요. 단 3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고점을 찍고 다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에서 바이오는 거품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부터 거품이 끼면서 올라가면서 기대와 실적으로 올라갈 건데 저는 이 기대와 실적이 분기별 이제 실적 이제 보고서가 나오다든지 가이던스라든지 컨센서스를 봤을 때 얼마큼 될지 사실 기대되는데 왜 사람들이 지금 바이오에 관심을 안 두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자, 시장의 참여자라고 불리는 이 심리 자체가 약세예요. 저 역시 누구든지 야 지금 삼성 바이오 삼바 들어갈래? 그거 왜 들어갈래? 비싸는데 에코가 가이 낫지. 그러니까 시장에 모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외인 뭐 이렇게 우리 말하는 수많은 이제 투자 기관이라든지 사모펀드까지 이 약세예요. 이 약세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자, 두 번째는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최고 많게는 지금 기업들도 7.5%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연이에요, 연. 이 연 7.5% 내고 있는데 이 금리를 갖다가 내어가면서 기술 분야,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거죠. 그리고 하반기 이후로도 계속 이 금리는 7.5 이상은 일반적으로 많게는 최대입니다.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꼭 항상 모든 사람 이야기하면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자, 최대치 7.5%까지 내는 기업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공시나 다트를 보면 이 안에 있는 재무제표나 지금 회사 자금 사정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내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도 사실은 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는 오늘 살짝 움직였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묻지마 투자처럼 무조건 그냥 받자만 들어가고 제약만 들어가면 사던 그런 시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올라가거나 숫자가 찍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3년에는 지금 종목들이 제가 오늘보다도 52주 전체에 봤을 때 52주 이제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하루에 2개씩 나왔는데 지금 일주일 단위로 쭉 보면 20개, 30개씩 잡혀요. 250가 240일은 그냥 한번 쭉 보면요. 신고가 고점 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다양한 섹터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에서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되냐?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인데 왜 바이오를 했냐면 자, 이 바이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선정하는 걸 되게 중요합니다. 매출액이 잘 나오는 회사를 갈 거냐? 삼바. 자, 삼바. 예, 삼바라고 해서 그거 아닙니다. 저 브라질 삼바 아닙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같이 이렇게 실적을 볼 수 있는 종목들 3분기, 4분기를 볼 거냐?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냐? 우리 말하는 이 일반적인 이제 카피 제품. 이 카피 제품을 할 거냐? 아니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 보유 종목 이상, 일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두둑하게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을 들어갈 거냐? 자, 아니면 기술 이전 같은 내가 이 볼펜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걸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여기 있는 초심만 만들고 나 이것만 팔고 싶어. 어디에? 빅파마. 저 미국에 있는 약간 얀센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의 베링거라든지 이런 곳에 팔고 싶다. 그런 걸 이제 빅파마라 그러죠. 큰 회사들. 그런 곳에 이제 팔고 싶다. 그런 걸 이제 기술 이전이랍니다. 그 작은 회사들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좀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기는 했는데
일시적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이게 세계를 말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는 바이오가.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는 로봇 바이오. 그러니까 우리 정형에 쓰는 거, 뭐 임플란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술에 관련된 있는 바이오. 아까 바이오라는 뜻이 뭐랬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에 관련된 로봇, 생명에 관련된 AI, 플랫폼, 이능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올 수 있는 콜라보를 봐야 돼요. 콜라보. 이 바이오란 이름 자체가 단일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로봇과 AI와 플랫폼이 만나는 시장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런 종목들을 뭐 큐렉스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초 차트들이 다 우상방입니다. 다른 바이오들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그래서 바이오라고 해서 같은 바이오가 아니라 이 바이오 혼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하지만 기술이 좋은 로봇과 같이 노래를 부른다면 콜라보를 한다면 이 4차 혁명 시대 때는 분명 가치와 성장을 할 수 있는 2023년 하반기에도 분명히 좋은 종목이 터질 거로 봅니다. 자, 그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오라면 생명이지만 미용적인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일단은 우리 MC님에게 맡기도록 하는데 인토로조라는 종목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 해서 마스크 안 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명동이나 압구정동 합정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칼라 렌즈 많이 보셨을 거고 외국 사람처럼 이게 바로 요즘은 미용도 하지만 이렇게 시력도 좋게 하는 어찌 보면 그런 렌즈들이 기술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인토로조라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왜 이 인토로조를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는 종목은 같이 어차피 바이오 연관되어 있는 의료 쪽이 관련이지만 작년 9월달 같은 경우 23,000원 저점을 찍고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고점을 치면서 박스 구간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올라왔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멘텀이 계속 있다. 왜냐하면 매출, 숫자 항상 맞지 않습니까? 숫자가 찍히면 깡패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무리 섹터가 안 좋다. 숫자 찍히는데요. 그렇나? 그러면 니는 상한가다. 니는 올라가라. 계속 올라가라. 계속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와 줄 수 있는 게 바로 수급이 끌어올 수 있게 거래량을 틔울 수 있는 것은 이런 종목들은 숫자입니다. 숫자. 매출입니다. 그다음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박스 구간 80만 원 선. 이 80만 원 선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70만 원까지 찍다가 지금 이제 변곡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몇 번이고 시청자님께 한번 필사기로도 알려드렸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굳이 이게 시청자님에게 알려면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시총이 52조짜리예요. 52조. 대단하죠. 52조면 우리나라 전체 시총의 2% 차지해요. 2%.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 제약이 아니라 진짜 생명과학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회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정도가 나옵니다. 2조.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 자체가 조 단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잘 모르거나 내가 지금 뭐 삼성이란 이름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총이 높고 일단은 시장에서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임이 좋으니까 이 종목은 한 주만 사도 됩니다. 10주만. 왜냐? 자체가 오늘만 74만 1,000원이에요. 74만 1,000원. 2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종목을 100주, 200주 살 바에는 차라리 74만 1,000원짜리 종목을 한 주, 두 주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금액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을 생각하고 이 회사에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가 좀 보유 주식에 대한 그게 많이 좀 막연한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종목을 볼 때는 항상 괜찮고 지금 변곡점을 그리고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종목을 좀 결이 다르지만 좀 러프한 성향이지만 그래도 이 안과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컨택트 렌즈 이쪽은 또 중동에서도 워낙 호평을 많이 받고 있고 북미 시장도 열려 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또 이는 시총도 강하고 그다음에 계속 거침없이 지금 올라간 지금 인천
지금 사기 공장까지도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쭉쭉 갈고리로 그냥 매출만 쓸어 담으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 제약바이오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모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로봇 그리고 AI와 엮여서 바이오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멘텀과 함께 날아오르는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두 개 살펴봐 주셨죠.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인터로조, 이렇게 기술력을 보유한 렌즈 회사인데요. 작년부터 조용히 올라와서 지금 자리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기대감과 함께 봐주셨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최고의 바이오 이 주로 봐주실 만큼 시총도 큰데 눌림목도 지금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져가는 전략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만 생각한다면 이 바이오 이름만 듣는다면 가슴이 시리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일수록 혼자서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바이오에 대해서 밤을 새워도 이야기를 해도 끝이 나지 않는다 하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상단에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이미 삼성제약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로 이미 수익을 내주셨는데 한번 살펴보자면 현대바이오 31% 단 3거래일 만에 잡아주셨고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11%, 12%에 육박하는 수익입니다. 이렇게 삼성제약은 당일 수익으로 또 챙겨주실 만큼 바이오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또 가지고 계신 수년간의 이런 매매 전략을 갖고 계신 최인호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필살기 종목은 어떤 건지 또 빠르게 열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필살기를 가져왔는데요. 저 필살기에는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이 다른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바이오고 지금은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조금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왔고요. 자, 제가 오늘 가져온 것도 사실은 이 말라리아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옛날에 그 싱가포르에서 지카 바이러스라고 해서 소두머리 나오는 그 지카 바이러스도 참 걸려가지고 한국에서 국립검정원에서도 한 4일 동안 감금당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YTN 뉴스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꼭 드릴게요. 자, 말라리아 관련주는 이 말라리아는 우리가 모기로 들어오는 어찌 보면 혈액 우리가 말하는 적혈구라든지 백혈구를 이렇게 수치를 나오면서 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 돌면서 혈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 이제 휴전성, 민통성 지역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왜 갑자기 말라리아를 이야기하냐면 저는 오늘 바이오 전공가하고 이때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장마예요, 장마. 장마에는 뭐가 많이 생기죠? 모기가 생기려면 유충이 생겨요, 유충. 예. 유충이 생깁니다. 유충이 생기는 장마에 모기인데 이 모기가 모기 이름이 말라리아라는 가지고 있는 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리아 관련 곳이 많은데 왜 말라리아가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 지금 비도 많이 온 곳이 동남아에 되게 많아요.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리아 관련 종목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말라리아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냐면 우리가 진단 키트처럼 시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 간염성 그러니까 질병인 진단 키트예요. 그러니까 간염성이니까 우리가 코로나,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도 간염성으로 할 수 있죠. 진단 키트 만들 수 있고 이는 말라리아 같은 걸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키트예요. 그래서 신속 진단 시약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바이오가 매출 안 나온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재 케미칼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ADC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그런 종목들에 관련된 종목들은 안 올라가. 그리고 매출 보면 다 마이너스, 다 빨간색입니다. 펀더멘탈 들어가도 보면 다 들어가면.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은 진짜 우리 시청자님들 봤을 때 웬만한 기업들보다 수출 이 회사 1조 플러스 작년에 1조 매출액이 1조짜리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 공공 부분, 민간 부분이에요. 공공 부분은 뭐냐면 국가 주도 산업.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뭐 WTO라든지 뭐 유니세프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각국 보건복지부 주관에서 배급해서 우리가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혹시 뭐 SD 바이오 센서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종목이었으면 제가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민간 부분도 개인도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매출이 1조 40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600억, 반토막을 벌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호떡 장사도 하는 것도 아니고 호떡도 반이 안 남아 요즘에. 풀빵 사는 아줌마한테 물어봐서 풀빵 아줌마한테 얼마냐고 2마리에 뭐 3,000원이래. 반 남냐 물어보니까 안 남는데요. 근데 이 회사는 작년에 1조 400억 팔았고 영업이익이 4,692억, 4,700억 찍었어요. 사실은 4,700억 정도 찍은 회사인데 반이 남았어요. 반. 이렇게 큰 좋고 멋진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 부분이 어디 코로나에도 연관이 되죠. 코로나19.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국의 보건복지부 주관에서 배급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공공부문으로 해서 WTO, 유니세프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말라리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의학기술연이 왜냐하면 거의 여름에 잠시 그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한두 명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워낙 동남아라든지 여행도 많이 다니다 해서 여행용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옮겨오기 때문에 지금 말라리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가져와 봤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 정도도 대단한 게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금액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왔어요. 그냥 쭉 내려왔습니다. 그냥 타고. 근데 워터펌프, 근데 워터 우리 말하면 저 에버랜드랑 똑같아요. 그죠? 엄청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닥 시세를 나오면서 바닥 시세, 하방 경직성을 딱 만들었어. 하방 경직성. 그리고 난 뒤에 추세가 우상방으로 슈팅이 났는데 지금 21선, 그 다음에 위에는 61선과 121선과 240일 장기 피선이 이제 역배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밑에 아래 보면 이게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셔가지고 아침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말라리아 관련주로 감염병 진단 시약을 만드는 종목입니다. 세계 기관을 비롯해서 각국의 배급사인 만큼 지금 매출을 1조로 가져가고 있는 만큼 조금 믿음직한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차트적으로도 저점을 찍고 지금 61선 그리고 121선을 바라보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 차트적으로도 확인이 되실 건데요. 지금 이렇게 방향을 바꿨을 때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 하나쯤 담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좀 널리 알려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나는 이 종목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셔서 전문가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필살기 종목 두 번째도 빠르게 열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필살기는 필살기라기보다는 지금 이게 폭우 심해가 워낙 심해가지고 지금 집중호우로 13곳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곳입니다. 곳이 피해를 엄청 크게 봤는데 특별 재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별 재난 선포했는데 이 재난 지역입니다. 자, 재난 지역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눈에 믿기십니까? 이거는 진짜 상상 이거는 보지를 못하면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저는 작년에 강남역에 죽을 뻔했었습니다. 야간 방송하다가 나오다가 물이 차가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할아버지 거의 70대, 80대 노인들이 사는 이제 지방 소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할 곳과 여러 가지 구조의 손길을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다 산에서 다 떠내려가서 이렇게 집이 형태조차도 없어요. 가조조차도. 이게 바로 무서운 어찌 보면 우리 말하는 이렇게 재난입니다. 재난인데 지금 이런 것을 복구를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복구를 해야 될 지역 자체가 어디가 제일 많은 충청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이라서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나토 갔다 오셔가지고 그게 갔다 오셔서 이제 피해 13곳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했고 고립된 지역, 주택 파손된 지역,
그다음에 산사태, 댐 붕괴된 이번에 청주 댐과 오창에 댐 붕괴된데 오창 여기부터 시작해 도로 파손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국가 얼마 비가 수백 년 만에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민속문화재, 국가 민속문화재들도 고택들도 9채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들이 조선시대 때 이렇게 비가 안 왔는가 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중부지방에 피해를 줬는데 이 충청도 특히 충청도 지역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소개해 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제의 이때 첫 번째 1순위가 있습니다. 대형 우리가 도급을 많이 받는 회사가 아니에요. 수주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충청도에 기반을 둔 회사예요. 이게 있어서 충청도의 회사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회사는 수해 지역에 일단은 소속돼 있는 회사입니다. 수해 회사고 좀 재밌는 거는 한 지난주부터 시작해갖고 52조 신저점 구간이라고 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슈팅이 한번 살짝 바닥에서 완전 밑에 기술적인 반등에서 살짝 올랐다가 또 꺼졌었어요. 근데 자리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서울 사대문에 가면 한국은행 화폐 전시장이 있는 그 건물, 박물관도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거의 만들었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 자재값이 30%가 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상대로 야, 너 한국은행 지금 화폐 만들고 있는데 전시장 위에 말고 있는데 방법 만들고 있는데 빨리 돈 내놔라. 그래서 나라 상대로 30%더 뜯어내는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받을 거 받고 국가 일을 해주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 중앙우체국 같은 건물도 위에 뒤에 있는 건물도 지금 신축이나 증축 같은 것도 지금 이 회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에 지금 연락 사무소를 두고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공사가 주 그럴 겁니다. 토목이기 때문에 토목이 왜냐하면 도로가 파손되고 유실되고 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관공사 주로 해서 국가가 돈을 지불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회사가 이번에 이제 3분기 특히 4분기 쪽에 실적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올 하반기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움직임을 같이. 왜냐하면 너무 바닥입니다. 종목이 바닥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회사고 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인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생각만 있습니다. 그래서 안 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2주 신저가라는 것은 바이오도 아니고 바닥을 쳤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이유라는 것은 종목은 빠지는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건설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약간 조금 이 시장에서 일단은 좀 외면당한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우리 말하는 고물상주,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익, 내가 5%, 10%, 1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필살기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토목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지역 회사로 이 피해 복구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해외로도 수주 활동이 활발한데요. 기술적으로도 참 매력적인 저점 구간이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 건설 섹터가 외면받고 있어서 현재 움직임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좀 더디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님께서는 또 저점을 기가 막히게 또 포착을 해주시고 또 공략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서 좀 더 큰 수익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QR코드를 빠르게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을 2개를 챙겨봤는데요. 이 2가지 종목 다 전문가님께서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인사해야 알려주신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냥 들어오셔서 가만히 있으시기만 하셔도 내일 아침에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서요.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오셔서 알아가시고요. 같이 공략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6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